우리 몸에 물이 부족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하지요. 이런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분 부족 문제를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꿀 정보 달려갑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건강꿀 정보 채널 소개 많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꿀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건강꿀 정보는 바로 물입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할 때 발생되는 현상이 바로 오늘의 핵심인데요.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다양한 불편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분 부족은 탈수라는 상태로 나타나며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입마름과 갈증 현상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입안과 인두가 마르고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입마름은 입술의 건조함과 피부의 탄력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로와 집중력 저하입니다. 수분 부족은 에너지 수준을 감소시키고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과 인지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혼란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 불량 문제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가 부족하면 소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변비, 소화불량, 가스 축적 등의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두통과 어지러움 현상입니다. 물 부족은 뇌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두통과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부 건조와 가려움 현상입니다. 수분 부족은 피부 건조와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탄력이 감소하고 건조한 감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요로 감염 위험 증가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가 부족하면 소변의 농도가 높아지고 이는 요로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곱째, 신장 건강 문제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가 부족하면 신장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신장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개인에 따라 심각성이 다를 수 있지만 충분한 물 섭취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적절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우리 몸에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의 주요 효능들입니다. 첫째, 체내 수분 보충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수분을 보충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땀, 오줌, 숨쉬기 등을 통해 수분을 잃게 되는데 이를 적절히 보충하기 위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는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둘째, 소화 및 영양 흡수 도움입니다. 물은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물 섭취는 소화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소화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체온 조절입니다. 물은 체온을 조절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땀을 통해 열을 방출하고 체온을 조절하는데 충분한 물 섭취는 체온 조절 기능을 지원합니다. 넷째, 관절 및 조직의 윤활 역할입니다. 물은 관절과 조직을 윤활하여 움직임을 원활하게 합니다. 충분한 물 섭취는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노폐물 제거입니다. 물은 신장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물 섭취는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물은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 뇌 기능 개선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마셔야 할 물의 권장량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보통 2리터 약 8잔 정도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몸무게, 활동 수준,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물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신체의 수분 소모량을 보충하고 소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입니다. 또한 활동이 많은 경우 땀을 통해 더 많은 수분을 잃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요인에 따라 물 섭취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 신체 활동 수준, 기후 조건, 건강 상태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 상태와 환경에 맞게 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물을 효과적으로 마시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일정량의 물을 꾸준히 마시기입니다.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권장되는 물 섭취량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2리터 약 8잔 정도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하루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서 일정량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물병을 휴대하고 편리하게 마시기입니다.
물병을 항상 휴대하고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용 물병을 선택하여 집, 사무실, 운동시설 등 여러 장소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물 마실 시간을 정하기입니다. 물을 마실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어나서 첫 번째 잔에 물을 마시거나 식사 전후에 물을 마시는 등 일정한 시간대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봅니다. 넷째, 습관으로 만들기입니다. 물 마시기를 습관으로 만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 컵이나 물병을 보면 자동적으로 마시게 되도록 스스로에게 약속해 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 마시기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도록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물에 맛을 추가하여 다양성을 높이기입니다. 때로는 물에 맛을 추가하여 다양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과일이나 약간의 레몬 주스를 첨가하여 물의 맛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을 더욱 맛있게 느낄 수 있고 물 섭취에 대한 흥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다른 음료와 교차해서 마시지 않기입니다. 물을 마실 때는 다른 음료와 교차해서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나 과일 주스 등을 마셨다면 물을 마시기 전에 시간을 두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물을 효과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형성하면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위의 방법대로 실천하여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